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다시피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오해와 편견,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수술 이후의 이 재활법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신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뒤에 과정이 어떠신지 막연하게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실제적인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정말 거의 일정한 걸 물어보세요. 한 3-4가지 정도의 모든 분들이 물어보는 네.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는 인공관절 한 수술 후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아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태에 따라서, 또 병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인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시면, 네. 이제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부터 수술한 뒤에 이렇게 CPM이라 그래서 이제 무릎을 가만히 누워 계시면 구부렸다 폈다 해줍니다. 네, 사람의 모든 관절은 오랜 시간 동안 고정을 해놓으면 뻣뻣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운동을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수술한 바로 당일날부터 무릎 수동 운동. 수동 운동을 하시게 되고요. 네. 이제 수술 장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아주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푹 쉬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데, 네. 저희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그냥 앉혀놓고 운동을 시킵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 가끔 연세 아주 많으신 80대 할머니도 수술을 받으시는데, 네. 좀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세요. 응? 좀 이렇게 쉬고 아픈데, 싶은데. 이렇게 아픈데 무슨 운동을 시키느냐. 네. 근데 하셔야 됩니다. 네. 초기 재활은 발목 운동부터, 또 다리, SLR 운동인데 다리 들기 운동. 네. 그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무릎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수동 운동도 수동 같이. 기계 운동도 하시게 되고요. 수술 당일부터 그 다음 날도. 네. 네. 요 기본적인 운동들은 이제 수술한 이 첫날부터 계속 해서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연속적으로 운동이고요. 하셔야 돼요. 네. 보통 첫날 또는 이튿날째부터 네. 보시다시피 보행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걷네요. 오래 누워 계시는 게 절대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걸으실 수 있을 만큼 통증이 크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보행기라는 걸 잡으시고, 네. 이제 체중을 약간 분산시켜 주면서 살살 걷는 걷기 연습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반복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죠. 걷기 하시고, 또 다리 구부리기 운동 하시고, 또 근력 강화 운동 하시고. 보시다시피 이번 중에 이미 벌써 이렇게 잘 구부리시죠. 거의 일반 그 관절처럼.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좀 독하게 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이 보통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을 양쪽을 하시게 되는데, 수술을 당일날 양쪽을 다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주일 차이를 두고 합니다. 이게 운동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수술을 양쪽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젊으니까. 네. 저는 하루에 양쪽 수술을 할 수 있지만, 환자분은 수술한 이후에 이게 출혈이 아무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양쪽에서 나오시게 되면 몸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한쪽하고 조금 회복되시고, 또 필요한 게 수혈도 좀 하시고, 안정이 된 후에 반대쪽 수술을 하는 것으로 권하고요. 한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하루에 양쪽을 다 하신 분과 또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수술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 외적인 문제, 뭐 심장이나 폐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투 스테이지로 두 번에 네. 나눠서 했을 때가 더 좋다고 되어 있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네, 그렇죠. 한쪽을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도 또 똑같이 그 다음은 네, 진행이 똑같이 되는 진행이 거겠네요. 되겠죠. 네,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걷는 연습, 또 네. 근력 강화 운동, 네. 또 구부리는 운동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부터 그 수술, 양쪽 무릎 수술을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회복하고 퇴원하는 데까지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건가요? 빠르면 아주 빠른 경우가 3주시고요. 네, 네, 조금 보통은 저희가 이제 수술한 흉터가 있어서 거기 이제 꼬맸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꼬매는 실밥을 제거하는 것이 한 2주 정도 뒤에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뽑고 가시면 뽑고 한 딱 한 6대쯤 달.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수술하시면 대략 3주 내지 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번에 딱 바로 퇴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네. 크기나 이 위험도는 없지만 이 수술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봤을 네. 때. 뭐 정도? 환자분이 통증을 좀 잘 견디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네. 어떤 분은 되게 예민하신 반면에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한 5일 내에도 퇴원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그렇죠. 있지만 네. 이제 평균적으로 한 평균적인 거 3주에서 한 말씀을 달 드리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인공관절은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재활 때문에. 재활 의지요. 네. 네. 그래서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 운동도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고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그래서 근육이 사실 많이 빠져 있으신 상태죠. 네. 그래서 그 무릎 수술은 했지만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수술한 건 아니잖아요. 그 근육은 자기의 의지로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의 결과에 정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재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할 마음이 있으시면 재활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가지고 시작하시길 네. 권합니다. 재활의 의지를 좀 강력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가 나왔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수술을 하시자고 권했을 때 묻는 질문들이 거의 공통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픈가요? 네. 네, 뭐 이런 가장 질문. 많이 물어보시겠죠. 네. 얼마나 아픈가요? 아프신가요? 네. 견딜 수 있나요? 네. 그 아픈 거 못 참는데 왜? 네. 사실 실제로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 일단 들으시고. 수술이니까 네. 엄청 아프다던데 이런 얘기 한마디만 맞습니다. 들어도 맞습니다. 겁이 나서 못해요. 네. 네. 자녀분들은 하시라고 막 권유하고 네, 아프니까 그냥 하시라고 네. 하는데 환자분은 주변에서 또 무서워서 못하죠. 네. 이 통증이 실제로 심한가요? 통증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아까 그렇죠.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살도 절개가 되고 또 뼈까지 깎아내고. 깎아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은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통증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또 많은 질문이 흉터가 네, 흉터 남으니까요. 얘기시죠. 네. 아무래도 다리가 노출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네, 흉터가 좀 보기 흉하지 않은지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게 싫기 때문에 또 하기 싫다는 분도 가끔 계시고 네. 뻗정다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잘 안 접힌다고, 이게 접히는 각도가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네. 보시면 한 90도 정도 그렇죠. 직각 정도 구부리시잖아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90도까지는 안 되면 사실 생활에 많이 불편하세요. 네. 우리가 계단 내려갈 때 한 100도, 120도 정도 구부러져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의자에 앉으려면 90도는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구부리는 각도가 부족하면 생활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뻗정다리라고 하면 한 60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예.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 수술한 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거의 없다고 보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오래 쓰나요? 저도 네.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공 관절이라는 말에 이미 인공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딱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쓰는지 궁금해 하시죠. 또 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발전 중에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통증을 관리하는 분야. 이게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뭐 암을 치료하시든 어떤 다른 수술을 받았을 때 이제 통증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전 같으면은 이제 아픈 뒤에 아프다고 환자가 말씀을 하시면 주사를 드리고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수술 전부터 통증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전날부터 이제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 중에는 어떤 약을 쓰고 수술 후에는 어떤 약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한 조사를 발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인공관절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랭킹 4위까지가 다 통증이네요. 통증에 대한 끝나고 아프지 않을까? 그 이후에 아프지 않을까? 그만큼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 후만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랑 수술 중에도 하시네요. 그렇죠. 수술 전부터 저희가 좀 불안하지 않게 또 수술 전부터 통증을 좀 미리 조절할 수 있게 약을 쓰고 또 수술 중에는 보시면 물론 마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또 수술 중에 그 일종의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해줌으로써 가장 통증한 것이 가장 초반기에 많잖아요. 그래서 초반기에 통증을 조절해주면 그 뒤에 통증도 조절이 잘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수술 후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가 통증 치료라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일 텐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일정량의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환자분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그제서야 가서 주사를 놓는 거였다면 지금은 일정량이 늘 들어감으로써 통증을 다스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이 복합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얘기는 흉터가 너무 흉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분들이 수술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목욕탕 가시잖아요. 뭐 사우나 가시고 온천 가시고. 그렇죠.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내 흉터는 이렇게 긴다. 네 흉터는 짧다. 그런 걸로 경쟁. 그런 거로 경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외적인 거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흉터가 아무래도 작으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MIS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초창기에 인공관절을 처음 할 때는 약 15cm까지 절개를 했다면 15cm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길게 거의 굉장히 길게 상처가 있으시죠. 이제 최근의 방법들은 한 10cm 정도 많이 줄었죠. 이 정도가 딱? 아마 앞으로는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거죠. 발전 중인 거죠. 계속 발전 중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이제 수술을 하는 도구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그 도구들이 점점 작아지는 작아진 건가요? 작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게 피부만 작게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작게 절개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변의 근육도 작게 절개하고 또 주변 조직의 손상을 적게 줌으로써 이게 미용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같은 것도 회복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라지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이제 뻗정다리 얘기가 나오네요. 뻗정다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뻗정다리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충분히 잘 수술하고 잘 재활만 받으시면 이제 뻗정다리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뻗정다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인공관절의 기술이
그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들이 자꾸 발전하고 네. 또 수술 방법도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언급한 대로 체계적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전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수술만 했다면 지금은 또 수술한 뒤에 재활까지도 분야가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해드린 대로 수술한 뒤에 체계적으로 재활 밟으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뻗정 자리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한 오해이신 그렇죠. 거고 괜한 걱정이신 네. 거네요. 네. 하지만 의지는 필요하시고요. 의지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활 의지. 재활 의지가 네. 필요하시고요. 이제 오래 쓰니 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한 번 수술도 무서운데 두 번, 세 번 수술하게 되면 그렇죠. 더 무섭잖아요. 이게 네. 또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인데 그렇죠. 한 번 잘해서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관절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위쪽 금속, 아래쪽 금속, 가운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그건 다 공통된 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조금씩 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도 될 수 있으면 젊을 때 하지 마시고 좀 연세가 드시고 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면 그 모바일 베어링이라서 베어링이라는 게 사이에 들어있는 네, 플라스틱을 가운데, 네. 그 플라스틱의 모양이 발전하고 있고 또 세라믹이라는 것이 들으셨겠지만 도자기 같은 것이 세라믹이죠. 네.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생산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마모를 좀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네. 이 플라스틱이 계속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 마모가 더 빨리 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분산시켜주는, 모바일 베어링으로 네. 분산시켜줘서 수명을 이 좀 수명이 늘리겠네요. 플라스틱이 더 오래 쓸 수 있게 네. 하는 방법. 또 플라스틱 자체의 강도를 또 강화주게 하는 네.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세라믹 코팅은 이 금속의 재질도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점점 발전 중에 있고 보시다시피 이 인공관절이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 지금 네. 어떤 거냐면요 반복적으로 실험실에서 이 무릎을 계속 부드럽다. 반복적으로 운동을 시켜줘요. 이제 실험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수백만 번의 반복을 했을 때 얼마큼 마모가 생기는지 이런 걸 마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초기 모델이 이랬다면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이렇습니다. 거의 이 몇 배인가요? 몇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지 네. 측정도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그렇죠. 줄었네요. 네. 그만큼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쓸 때도 네. 아무래도 마모가 덜 줄겠죠.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만큼 수명도 그만큼 늘어나는 수명도 거고요. 길어지는 거예요. 네. 앞선 그 4가지 정도 됐던 사람들이 계속 여쭤봤던 질문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럼요. 괜찮을까요? 네. 그렇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 의지. 네, 재활 중요한 의지와 거. 네. 또 저희 의사와 환자분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을 해보면 환자분과의 신뢰가 쌓여 있으면 환자분도 잘 따라오시고 저희도 또 치료를 더 잘하게 되고. 네. 그만큼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의사분들의 실력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데도 그냥 참고 있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실까봐 네.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택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계별로 이제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보셨을 때 안 되시는 경우라면 그 최후의 순간까지 왔는데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울 때가 많죠. 아, 네. 그리고 너무 늦춰주시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실 수도 이렇게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수술할 수 있는 그 신체적인 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또 삶의 질,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이 인공관절 수술이 그냥 관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드네요. 많습니다. 네.
삶의 질은 무릎 관절에서부터.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 무릎 관절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